네. 저희가 CSV 파일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다운로드를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CSV로 다운로드 받아서 만든 파일이 있고요. 그 만든 파일을 우리가 CSV,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데이터 타입이 안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이렇게 쭉 했었죠. 네. 자,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코딩은 파일이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느냐를 설정을 한 거고요. 한국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15개는 데이터가 아니다. 컬럼 이름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천자리 구분자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봤더니, 데이터 프레임을 헤드 하고서 출력을 해봤더니, 대쉬들이 들어가 있는 컬럼들이 있는데, 이 대쉬는 널의 의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대쉬는 NA로 취급하는 값이다라고 설정까지를 했어요. 설정까지를 했고, 이렇게 해서 헤드를 봤더니, 뭐, 요렇게 우리가 정렬된 거를 봤어요. 정렬된 거를 봤고, 테일도 봤고요, 살펴봤고요. 여기 등기일자, 해제 사유 발생일은,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를 출력을 해봐도요. 그 값들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조금 출력을 해봐야 알 것 같고, 등기일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지금 보여요. 그래서 포맷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날짜 타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서 그 날짜 타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메서드를 이용을 했어요. 직접 메서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요거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인포를 봤더니 여기 해제 사유 발생일은 특이하게도 실수라고 되어져 있고 등기 일자는 문자열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두 개가 전부 다 날짜인데 하나는 실수 타입, 그 다음에 등기일자는 오브젝트 타입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됐었어요. 어, 그 read CSV를 할 때요. read CSV를 할 때 어떤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에 숫자들만 들어가요. 1, 2, 3, 4와 같은 정수만 들어가요. 정수만 들어가는데 중간에 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read CSV는요. 전부 다 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플롯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이 들어가 있는 컬럼에는 정수들밖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하나도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플롯 타입으로 만들어 버려요. 플롯 타입으로. 그래서 나중에 인트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트 타입 변환할 때 뒤에 점을 찍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처음에 그게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는 정수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025 5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정수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 정수들과 함께 중간중간 뭐가 있었냐면 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널하고 정수가 같이 있는 컬럼을 read CSV는 무조건 일단 처음에는 디폴트 값으로는 플롯으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플롯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점이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는 2025, 05, 01 요렇게만 들어가 있었던 거고 실제 파일 자체에 점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고. 그래서
널이 함께 있는 정수들이어서, 그래서, read CSV는 여기를 플롯이라고 했고, 등기일자는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해줬었던 이유가 뭐냐면, 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점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건 소수점의 의미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수점의 의미로 볼 수가 없어서 아, 얘네들은 그냥 문자열이구나라고 with CSV가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니크를 확인을 해봤죠. 해제 사유 발생일 유니크로 확인해봤고 등기 일자도 그 유니크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점이 출력이 되는 거는 넘파이 배열에서 실수 타입들은 그냥 무조건 점을 찍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은 원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연도 네 자리, 그 다음에 뒤에는 가운데 두 자리는 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자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해제 사유 발생일을 연, 월, 일이다.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포맷을 주고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했고요.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등기일자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이 점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점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서는 연, 월, 일 중간에 점, 점 하고서 바꿔서 저장을 했더니 여기도 날짜 타입이 제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제 사유 발생일이 날짜 타입으로 처음부터, 지금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일자도 날짜 타입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출력되는 모습, 디스크라이브를 보시면 최소값, 최대값이 날짜에서의 최소값, 최대값을 가지고서 계산된 그런 값들로 보, 보입니다. 되셨죠? 음.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있더라고요. 예, read CSV를 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지금 판다스 문서고요. 판다스 문서고 지금 read CSV 파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read CSV의 파라미터 이름들입니다. 파라미터 이름들이고요. 아까 제가 데이트 포맷만 생각을 했었어요. 데이트 포맷만 있었는데, 데이트 포맷에는 문자열, 그 다음에 딕셔너리, 컬럼들의 딕셔너리를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는데, 얘를 사용할 때는, 문서를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얘를 볼 때는 같이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parse date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같이 써라라고 돼 있어요. 이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readcsv 함수 안에 parse로 시작하는 parse라고 너무 지금 많아서 parse로 시작하는 컨트롤 F하고 찾았어요. 컨트롤 F하고 찾았더니 parse로 시작하는 그런 그 파라미터가 있어요. parse date가 있고 데이트 파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파스가 들어간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parse date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요,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되게 많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되게 많은데, 불리언, 기본값이 false래요, false. 그러니까 날짜로 변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인데, 날짜로 변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숫자나 문자로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값이고요. 그게 기본값이고,
해셔블들의 리스트를 넘겨라. 이거는 뭐냐면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넘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스트들의 리스트를 넘길 수도 있고 딕셔너리를 넘길 수도 있대요. 딕셔너리를 넘길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설명이 있는데 뭐 불리언이 true이면 날짜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시도한다. 시도한다. 그렇게 돼 있고 정수들의 리스트를 넘길 수도 있는데 정수들의 리스트를 넘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때 정수의 의미는 컬럼 번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컬럼 번호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리스트를 넘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처럼 뭐 1, 3 이렇게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건 또 어떻게 쓰나요? 컬럼 1과 컬럼 3을 합쳐가지고 그렇구나. 컬럼 1과 컬럼 3을 합쳐서 하나의 날짜 타입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면 아마 이건 제 그냥 문서만 보고 제가 추측하는 건데 이건 테스트는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계약 연월이 있었고 계약 일이 있었죠. 컬럼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져 있었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날짜 타입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더 테스트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서만 보면 컬럼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싱글 컬럼으로 파싱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딕셔너리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딕셔너리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일단은 예제는 이렇게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제로는 인트의 리스트만 넘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트의 리스트만 넘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인트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시어블은 문자열도 해시어블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해시 알고리즘이 적용된 타입이고 인트도 해시 알고리즘이 적용된 타입이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넘기실 때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넘기실 수도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새로 만들어 볼까요, 우리? 새로 만들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기존의 코드들은 남겨둘게요. 기존의 코드들은 남겨두겠습니다. read CSV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read CSV를 아파트라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게요. 처음부터 새로 pandas.read CSV read CSV 그리고 파일 경로를 주겠죠.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우선 인코딩 타입 필요하고요. 인코딩 타입 필요합니다. 이거 인코딩 타입 없으면 에러 나요. 그래서 EUC, KR 이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kip rows 있어야 돼요. 몇 개를 건너뛸 거다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 해석하지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줬었던 게 NA 밸류 줬었죠. NA 밸류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NA 밸류를 반드시 줘야 되는 이유가 아까 그 문자열 포맷들 있었죠. 아까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했었던 컬럼. 그 다음에 그 등기 일자라고 하는 컬럼. 여기에 NA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어, 거기에 문자열들이 대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등기 일자를 보면 등기 일자 컬럼을 보면 어, 등기 일자 컬럼에는 대쉬들도 들어가고 어떤 뭐 05, 25 죄송합니다. 25, 05, 01 뭐 이런 식의 문자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자열이 저기 날짜가 아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 것만 날짜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NA다라고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 밸류까지 넣는 거 여기까지는 기존하고 똑같죠. 기존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parse dates, parse dates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리스트로 주시는 거예요. 리스트로 주시는데 여기 복사 좀 할게요. 우리 컬럼 이름을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컬럼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일자 하고서 컬럼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파일에서 무슨 컬럼은 날짜로 해석해 주세요라고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있어야 데이트 포맷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 일자 컬럼도 날짜로 날짜로 파싱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에러는 없이 실행이 됐어요. 에러는 없이 실행이 됐는데 헤드를 먼저 좀 볼게요. 헤드를 좀 먼저 보면 NAT, NAN이 아니라 NAT라고 돼 있죠. T는 타임이에요, 타임.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날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타입으로 변화는 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날짜 타입으로 변화는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날짜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2030년 4월 25일이라고 돼 있어요. 해제 사유 발생일은 아직 날짜들을 볼 수가 없어서 제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등기일자 같은 경우에 하나는 보이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가 뭐였었냐면, 어, 헤드로 봤을 때 2025년 4월 30일이었단 말이에요. 2025년 4월 30일이었는데, 2030년 4월 25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원래 데이터에 뭐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데이터는 25.04.30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게 원래 들어가 있었던 문자열이잖아요. 이게 원래 들어가 있었던 문자열인데 with CSV는 얘를 이렇게 잘라서 제일 뒤쪽에 있는 거를 2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게 날짜, 중간에 있는 게 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은 거죠. 2030년 4월 25일이라고 읽은 거예요.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런 포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포맷은 아니죠. 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얘를. 자, 그러면 다른 컬럼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컬럼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 인포 보죠. 인포를 보면 이렇게 읽었을 때, parse date를 주고서 이렇게 읽었을 때, 해제 사유 발생일이 날짜 타입인 거 맞고, 그 다음에 등기 일자도 날짜 타입인 거는 맞는데, 날짜가 우리가 원하는 그 날짜는 아닐 수도 있겠다요.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 리드 CSV를 사용하실 때요. 리드 CSV를 사용하실 때 저도 파라미터를 까먹었었는데, false dates라고 하는 거에다가 날짜로 사용할 컬럼의 이름들을 주시면 돼요. 일단 이거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 판다스에서 알아서 날짜로 변환을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해요. 널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파싱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주셔야 돼요. 이거 꼭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또 좀 보면 아까 해제 사유 발생일 보죠. 해제 사유 발생일.
여기에 유니크 값들을 볼게요. 이상 없어 보이죠? 2025년 4월 30일, 2025년 5월 7일, 2025년 4월 1일.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phát sinh 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숫자가 이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이 컬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데이터의 형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05, 2025년, 뭐 예를 들면 5월 1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숫자가 8자리가 있었던 거죠. 숫자가 8자리가 있었는데, 그럼 판다스가 얘를 음, 생각을 한 거예요. 뒤쪽에 있는 4자리가 연도일까? 어, 유럽에서는 1, 월, 연도인데, 그럼 이게 맞나? 이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날짜죠. 그죠? 25월이라고 하는 날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앞에 두 자리를 날짜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2자리를 월이라고 생각하고, 뒤쪽에 있는 4자리를 연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5월이라고 하는 날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똑똑한 판다스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거를 연도라고, 앞에 4자리를 연도라고 볼까? 이렇게 하니까 모든 문자들이 해피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변환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 해제 사유 발생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싱을 했는데 등기일자 같은 경우에는 등기일자 같은 경우에는 날짜 자체가 날짜 자체가 25년 그다음에 뭐 4월 아니면 5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음, 이렇게 보니까 어, 여기를 1, 여기를 월, 여기를 연도 이렇게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이, 그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그 4월 데이터, 뭐 이렇게만 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값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거를 2001년도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죠? 2001년도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면은 5월 25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들 중에서, 색깔 왜 안 바뀌지? 네. 4월 30일, 이거 있었단 말이에요. 4월 30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25년도 4월 30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2030년 4월 25일, 이렇게 보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다스가 등기일자에 대해서는 일, 월, 연도 순서라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문자. 그래서 이 두 자리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경우는 판다스가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자, 그럼 해제 사유 발생일에 말고 등기일자의 유니크를 볼게요. 등기일자의 유니크를 보니까 보시면 연도 보세요. 2030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어떤 거는 2029년, 어떤 거는 2017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20 빼고 생각해 보세요. 20 빼고 생각하시면 4월 30일, 4월 1일, 4월 2일, 4월 25일 날짜로 사용됐던 부분들이 연도의 뒷자리 두 자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쵸? 음. 그래서 등기 일자 부분을 포맷을 바꿔주면 되겠다. 해제 사유 발생일은 우리가 따로 포맷을 안 해도 얘가 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등기 일자는 우리가 포맷을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때 사용하는 게 데이트 포맷이었던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데이트 포맷입니다. 포맷이고 보통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하나의 CSV 파일에서 컬럼별로 날짜 타입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흔하게 본 경우는 아니에요. 파일이 다를 때 그 CSV 파일이 여러 군데서 가지고 와가지고 파일이 다를 때 파일별로 데이트 포맷이 다르게 작성되어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처럼 하나의 파일에서 날짜 포맷에 대한 그런 컬럼들이 서로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런 경우도 지금 분명히 있네요, 보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추가를 하시면 되냐면, 파라미터 추가할 거니까 쉼표. 이때 데이트였나요? 데이트였나요? 데이트였나? 데이트 포맷인가? 데이트네요. 그죠? 파라미터 이름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트네요. 데이트. 그죠? 그래서 데이트 포맷 하고서 여기를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여기를 딕셔너리로 주시면 되는데, 음, 문제가 없는 거는 안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얘만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나는 판다스를 못 믿겠어. 내가 전부 다 지정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러면 얘와 얘를 키값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을 키값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를 키값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날짜 포맷을 문자열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등기일자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주고, 거기에 키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read CSV가 적절하게 판단을 내려서 문자열들을 날짜 포맷으로 정상적으로 바꿔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좀 특수한 경우에는 판다스가 잘못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열을 날짜 포맷으로 바꾸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데이트 포맷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해제 사유 발생일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등기 일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컬럼 이름, 포맷, 컬럼 이름, 포맷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딕셔너리를 써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해제 사유 발생일은 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연도는 네 자리로 되어 있어요. 네 자리 연도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문자 Y. 그 다음 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월, 마지막에 있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해제 사유 발생일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등기일자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먼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연도가 두 자리밖에 안 돼요. 그럼 소문자, 그리고 연도와 월을 구분할 때 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점을 써주시고, 월, 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미드 CSV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해제 사유 발생 1부터 다시 보면 해제 사유 발생일은 네, 사, 처음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도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거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없었죠.
지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등기일자, 등기일자, 등기일자 점 유니크. 네. 원하는 날짜 맞죠? 2025년 4월 30일, 2025년 5월 1일, 2025년 5월 1일. 맞죠? 네. 이제는 정상적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모든 컬럼이 다 동일한 포맷이면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근데 컬럼들마다 다르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컬럼별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더라도 컬럼별로 날짜의 포맷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더라도 데이트 포맷을 지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단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parse date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parse date. 그리고 다시 판다스가 되게 똑똑해서 우리가 포맷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잘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에는 판다스가 멍청해서 제대로 못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데이트 포맷을 직접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네. 그래서 parse date만 넣어도 제대로 그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parse date를 설정했을 때,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때에는 데이트 포맷을 지정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parse date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이 파라미터는 그 날짜 포맷으로 해석할 수 있, 해석할 컬럼이나 컬럼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컬럼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 이걸로 안 되는 경우, parse date로 안 되는 경우는 date format 파라미터를 설정하실 때,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이게 키값, 컬럼 이름을 키값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포맷, 이런 형식의 딕셔너리를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제 사유 발생일이 날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제 사유 발생일은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일자는 날짜다. 이렇게 주고, 등기 일자는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read CSV를 할 때부터 얘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돼. 네,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 그거를 좀 다시 정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여기 유니크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날짜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봤고요. 봤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인포를 다시 한번 보면, 뭐 정수 타입, 그리고 뭐 문자열 타입, 정수 타입, 그다음 날짜 타입, 중요한 건 여기죠. 날짜 타입. 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 네, 어, 여기를 문자열의 리스트가 아니라 숫자들의 리스트를 줘도 돼요. 근데 숫자들의 리스트를 주실 때에는요, info로 확인했을 때 이 컬럼의 번호 있죠.
이 컬럼 번호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컬럼이 많으면 그게 몇 번째 컬럼인지 하나씩 일일이 세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일일이 세지 마시고 그냥 info 하셔가지고 info 이렇게 해서 해제 사유 발생일은 16번, 등기일자는 19번 이렇게 그 컬럼의 번호를 찾으면 여기다가 문자열 대신에 16, 19 이렇게 숫자로 넘기셔도 돼요. 문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드 CSV 그 문서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 근데 네, 번호보다는 그 컬럼 이름을 직접 쓰면 그 확실하게 네, 알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리드 CSV를 다시 했어요. 리드 CSV를 다시 했고 아파트 헤드 컬럼 이름은 다시 되돌아와 버렸네요. 그죠? 컬럼 이름 제곱 미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에 10,000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바꿀까요? 다시 바꿀까요? 네. 그래서 아파트 점 그다음에 리네임 요것도 설명드릴 거 있어요. 아까 제가 다시 봤는데 리네임 문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리네임 문서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아니지. 네. 여기에서 리-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네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네임이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요렇게 줬잖아요.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됐었었죠. 처음에. 그죠? 그래서 인덱스냐, 컬럼이냐, 이거를 지정을 하니까 되더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감사하게. 예. 저는 이것만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컬럼즈라고 하는 파라미터 넣었었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서를 보면 래퍼에 딕셔너리나 함수를 주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 주란 얘기야. 딕셔너리는 아까 우리 했었던 것처럼 이전 컬럼의 값, 그 다음에 바꿀 컬럼의 값, 그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래퍼를 쓸 때에는 뭐랑 같이 써라 그렇게 돼 있냐면, 래퍼는 엑시스랑 같이 써라라고 돼 있어요. 엑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엑시스. 그럼 엑시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엑시스는 0, 1, 인덱스 0이라고 쓰거나 문자열로 인덱스라고 쓰거나 아니면 숫자 1이라고 주거나 컬럼즈라고 주거나 근데 디폴트 값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컬럼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인덱스니까 로우의 레이블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디폴트 값이 0이죠. 디폴트 값이 0은 인덱스를 의미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는 로우 레이블이에요. 행의 레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행에 붙어 있었던 레이블을 다른 행 이름으로 바꾸겠다라고 설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 엑시스를 제가 만약에 1이라고 설정을 했다면 컬럼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거고요. 바뀌지 않았던 거고, 그, 컬럼즈를 쓰면 돼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컬럼즈, 요거 하나만 주는 거는, 아규먼트 매퍼와 엑시스 2를 같이 주는 거랑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해서 주는 경우에는, 매퍼와 엑시스 0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 둘을 쓰는 게 더 편리한 거예요. 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행의 레이블들, 인덱스의 이름들을 바꿀 수도 있고 컬럼의 이름들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있는 건데, 매퍼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엑시스를 같이 쓰는 방법이 있고, 이게 귀찮으니까 아예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컬럼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제공하게 됐고, 인덱스는 매퍼와 엑시스 제로, 컬럼스는 매퍼와 엑시스 1번을 쓰겠다. 이런 의미랑 같은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같은 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인플레이스, 이거 실제 데이터 프레임,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바꿀 거냐 말 거냐인데, 안 바꾸겠다가 기본값이에요. 원본은 그대로 놔두겠다가 기본값이고, 원본을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할게요. 주석으로 데이터 프레임, rename인데, 인덱스라고 할 때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어, 처음에 행 이름, 그러니까 올드라고 할까요? 올드 로우 레이블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로우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인덱스를 바꾸고 싶으실 땐. 인덱스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얘는 인덱스 이름 바꾸기. 그러니까 로우 레이블 바꾸기예요. 로우 레이블 바꾸기. 고요. 그다음에 뭐 똑같은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점 rename인데 컬럼즈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 주시는데 원래 컬럼 이름을 새로운 컬럼 이름으로 주시면 돼요. 얘는 컬럼 이름 바꾸기. 어, 엑시스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두 개를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인덱스, 컬럼스 이렇게 그냥 파라미터를 주시는 게 훨씬 편리하신 것 같아요. 그게 더 편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처럼 컬럼스, 인덱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용 면적만 한번 바꿔보면 어, 여기를 columns라고 이거는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문서를 보면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별표 들어가 있죠. 가변길이 인수란 뜻이죠. 인수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아규먼트 넘길 때 키워드가 없으면 전달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항상 파라미터 이름과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같이 써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그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는 매퍼라고 하는 걸 안 써도 파라미터 이름을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실 때 뒤쪽에 있는 것들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얘가 가변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이름이 컬럼즈라고 되어 있죠. 컬럼즈 이렇게 하고 일단 얘는 복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일단 이렇게 해서 복사.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전용 면적.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일단 바뀌기는 바뀌었지만 바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이제 인플레이스를 주시면 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거래 금액은 그냥 남겨뒀고요. 어, 여기 제곱미터라고 하는 특수 기호가 들어가서 요거 하나만 일단 바꿔봤어요. 요거 하나만 네, 이렇게 바꾸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헤드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면 컬럼즈로 확인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죠. 전용 면적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컬럼 이름을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만약에 전부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바꿔버리겠다.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있는 컬럼 이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바꿔버리겠다. 그럼 키밸류, 키밸류, 키밸류 이렇게 쓰는 거 귀찮겠죠? 문서 보시면 아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딕셔너리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로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네. 딕셔너리로만 넘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네요. 키밸류, 키밸류 이렇게 넘기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데이터를 분석도 하기 전에 그냥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만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조금 수정하고 데이터 타입 수정하고 이런 것만 몇 시간에 걸쳐서 했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